안녕하세요, 패션인입니다. 오늘 알아볼 브랜드는 하나의 패션이 아닌 여성들의 해방과 혁명을 일으킨 그 브랜드, 샤넬입니다. 샤넬의 브랜드 역사는 창시자 가브리엘 샤넬, 익숙히 코코 샤넬로 불리는 그녀와 시작됩니다. 가브리엘 샤넬은 1883년 프랑스 소미르에서 태어나 12살의 어머님이 병으로 사망하고 아버지에게 버려져 수도원과 고아원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7년간 머물며 바느질과 금욕의식을 배웠습니다. 또 수녀복의 블랙 앤 화이트,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수많은 종교 의복과 물건들을 보고 자라며 훗날 샤넬 디자인에 쓰인 많은 영감들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수도원을 나와 낮에는 봉제회사를 다니고 저녁엔 술집에서 군인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며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부르던 누가 트로카데로에서 코코를 보았는가 라는 노래 때문에 코코라는 예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당시 교제 중이던 장교 에뛰앵르 발장과 파리 근교로 이주하게 되죠. 그곳에서 그녀는 남성복에서 영감을 받아 새 깃털로 가볍고 세련된 스타일의 모자를 만들어 샤넬 모드라는 모자 전문점을 1910년 파리 캉봉 거리에 오픈하게 됩니다. 그 후 발장과 헤어지고 영국의 부유한 사업가 보이 카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들 덕에 그녀는 1914년 프랑스 도빌에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첫 부티크를 열게 되죠. 제1차 세계대전이었던 그 당시 여성들의 노동력이 요구되었고 그녀는 여성의 의복에 화려함이 아닌 단순함이 필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샤넬은 여성들의 해방과 패션계에 혁명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거추장스럽던 드레스를 짧게 잘라 발목과 손목을 드러냈고 숨막히던 코르셋을 없애버렸으며 가벼운 저지천을 옷에 부활시키고 머리도 짧게 자르고 구릿빛 피부까지도 시도했습니다. 1921년 본점을 캉봉 31번지로 확장한 샤넬은 조향사 에르스트 보와 함께 샤넬 첫 향수인 넘버5를 발표하며 향수업계에 또다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녀가 향수를 만든 신념은 여성의 향기가 나는 여성의 향수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샤넬 넘버5는 한 가지 꽃향기만으로 향수를 제조하는 관습을 깨고 80개가 넘는 향을 조향한 향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향수 이름에 감수성 짙은 이름을 붙이곤 했는데 샤넬 넘버5는 조향사가 제시한 향수 중에 그녀가 5번째 샘플을 골라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한편에선 5번이 행운의 숫자여서 붙여졌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상 이 향수가 전설로 불리게 된 계기는 당대 최고의 스타 마릴린 monroe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녀가 했던 말 때문입니다. What do you wear to bed? You wear a pajama top, the bottoms of the pajamas, or the nightgown, or what kind of? So I said Chanel number 5, because it's the truth. And yet I don't want to say nude, you know, but it's the truth. 또 다른 혁명은 블랙 앤 화이트 컬러로 의상을 만든 거였죠. 1926년 그 당시 검정옷은 하인들이 입는 옷이나 장례식의 상복이라는 관념이 있었는데 가브리엘 샤넬은 그 유명한 리틀 블랙 드레스를 만듦으로써 블랙을 우아함의 상징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녀는 블랙이 모든 컬러를 정복하고 지배할 것입니다 라고 단언까지 했다고 해요. 그렇게 현재까지 40% 이상의 샤넬 제품에서 블랙 앤 화이트가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1942년 그녀는 모조 보석으로 코스튬 주얼리를 출시하기도 합니다. 당시 모조 보석은 무시를 당했었는데 가브리엘은 보석은 부나 집안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을 위한 액세서리여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자신 또한 모조 진주를 보란듯이 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샤넬은 가게를 닫고 4천여 명의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실제 밝혀진 보관 문서에 따르면 가브리엘 샤넬은 나치 비밀 요원으로 일했다고 해요. 프랑스가 독일군에게 점령당했을 때 가브리엘은 독일군 장교와 애인 관계로 지냈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해방이 되고 가브리엘은 나치 독일에 협력했다는 의심과 수사 때문에 스위스로 도망가 살았다고 해요. 그렇게 공백을 깨고 가브리엘 샤넬은 71세의 나이로 패션계로 복귀하게 됩니다. 가브리엘은 옛 직원들을 다시 불러 모아 1954년 2월 5일 새로운 옷으로 패션쇼를 열게 됩니다. 프랑스에선 질타를 받았지만 미국에선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때 그 옷이 바로 지금까지도 계속 컬러감과 약간의 디자인만 바뀌고 돌고 돈다는 샤넬 슈트죠.
여성 자켓 앞에 호주머니가 있고 계절에 관계없이 입을 수 있다는 수트로 혁명을 또 한 번 일으켰고 1955년도 2월에 론칭한 2.55백이라고 불리는 퀼팅 숄더백은 체인을 달아 여성들의 손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며 가방계에도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패션계 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역사들을 쓰고 1971년 1월 87세의 나이로 37년간 머물렀던 파리 리치 호텔에서 별세했습니다. 리치 호텔에서는 샤넬을 기리기 위해 그녀가 머물던 방을 코코 샤넬 스위트룸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덤 위에 나를 짓누르는 돌이 없기를, 내가 원하면 언제든 밖으로 나와 천국에 가서 천사들의 옷을 지어주기 위해서 라고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 작가 안드레 말로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금세기 프랑스의 인물들 중 3명의 이름이 길이 전해질 것인데 그들은 바로 드골, 피카소, 샤넬이다. 감사합니다. C'est pas mon style. Moi, j'ai trouvé un style une bonne fois pour toutes et je m'y tiens. Mes robes ne sont pas démodées en 3 jours. Parce qu'il y a des couturiers qui font des robes 3 jours après, elles sont démodées, mon cher. Pas possible, ça. Catherine Hepburn ne vous ressemble pas au départ, et j'ai vu les photos, c'est hallucinant la ressemblance. Ah, c'est une bonne actrice, vous savez. Vous ne vous doutez même pas. Elle a appris à chanter, cette femme qui ne savait pas chanter, qui n'avait même pas pensé qu'elle avait de la voix. Elle